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K리그 1 경기를 하나 리뷰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에서는 이제 포항이 서울을 1대 0으로 잡으면서 순위를 맞바꿨습니다. 포항이 지금 6위로 올라간 것 같고 7인가? 근데 그 밑에 지금 서울이 있습니다. 시즌 제가 초반에 서울이 괜찮은 것 같다,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성적이 안 나오고 있고 경기력도 좋지 못한 게 좀 사실인 것 같고 득점이 특히나 안 좋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포항은 제가 시즌 초반에 K리그 경기는 아니었고 저기 아챔 경기 끝나고 너무 조금 어 어떤 주도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맞받아치려고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위권 축구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포항이 올라가면서 역시 축구는 모른다. 결과로 말하는 거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제가 이제 평가하는 게 그냥 어떤 의견의 하나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이 두 팀의 경기도 사실 저는 어떤 팀이 이기더라도 그렇게 뭐 억울할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뭐 1대1로 비겼다던가 서울이 한 골 넣어서 2대1로 서울이 이겼다 그래도 이게 포항한테 과연 억울할 만한 경기였나? 그러니까 경기력하고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서울도 뭐 포항한테 진 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또 서울이 왔던 찬스들을 마무리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것도 뭐 포항이 서울이 막 운이 좋아서 이겼네 이런 얘기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둘 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공격력 측면이나 특히나 공격적 측면인데 그쪽에선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갈까 싶은데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항상 시즌 초반에는 대체로 모든 팀을 한 번씩 다 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안 건드린 팀이 포항이에요. 포항이긴 해요. 그 ACL 경기를 보고 한번 한 이후로 많이 밀어놨었는데 어,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포항부터 얘기를 좀 하고 서울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포항이 주로 하고 싶어서 이 경기를 봤다. 예, 이런 얘기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자, 일단 포항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번 경기를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 참작의 여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 경기 그 뭐 들어왔던 그 누구죠? 한현서 선수라든지 강민준 선수라든지 이런 어린 선수들이 지금 팀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서브 명단도 비슷했어요, 사실. 조상혁 선수도 이제 후반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베테랑들 몇 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지금 해줘야 될 역할이 커진 상황인 것 같고 그 선수들이 지금 실제로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경험만은 K리그 1에 살아남기엔 사실 포항이 지금 어떻게 보면 2가 아니라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좀 부진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잡았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그런 결과적 측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한 경기였다라고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포항 경기를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번 시즌 내내 지난 시즌부터 어떻게 보면 포항 경기를 두고 본 어떤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포항이 그렇게 경기력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 박태하 감독님이 중원을 삭제했다. 왜냐면 서울이 중원을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중원을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잠깐 바둑을 불러올까요? 제 생각인데 중원 삭제했다는 건 약간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뒤를 내려가지고 뒤에 지키라고 시켜놓고 약간 여기서 공 받아가지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다 때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일을 벌이려고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저는 중원을 삭제하려고 그랬다. 근데 이게 뭐 얼추 일리는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호재라든지 조상혁이라든지 또 조르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 이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고 등지는 것도 잘 지고 하여튼 싸움하는 거 좋아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몸싸움 하는 거를. 그런 선수들이니까 아무래도 서울 선수들은 특히나 후반전에는 앞쪽으로 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본인들이 지고 있으니까 나와야 되니까 여기 뒤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전술로도 좀 볼 수가 있긴 있죠. 예, 그거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선수 구성도 어느 정도 그건 맞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런 롱볼 삭제, 그러니까 롱볼 중원 삭제 전술을 쓸 수 있었던 어떤 전제 조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건 오베르단의 득점이 빨리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베르단이 득점을 안 했다 그러면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했다 그러면 0대0 상황에서 그런 중원 삭제 축구 앞에다 때려놓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포항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이라는 게 뭐 몇 년에 걸치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중원삭제 축구가 전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90분 내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 시즌 전체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느냐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포항이 그래도 지난 시즌에도 어느 정도는 중위권에서 싸움을 중상위권에서 싸움을 쭉 꾸준히 해왔고, 예. 그리고 당연히 몇 도로 맞췄죠? 생각이 안 나네. 3위인가 4위인가 뒤에 떨어졌나? 어찌됐든 상위 스플릿에 들 정도 전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다음 포항 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의 명거로서의 이 눈높이를 봤을 때는 포항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공격을 잘해야 되고 좀 더 승리를 주도적으로 따낼 수 있어야 되고 꼭 승리를 뭐 주도적으로 따내야 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플랜 A,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만들고 득점할 거야 라고 하는 루트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루트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이번 경기도 그렇고 지난 몇 경기들도 그렇고 포항의 그 경기 특징을 보면 대체로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죠. 예. 근데 이 측면 크로스도 지금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다양하게 전개하려고 하는 팀들은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이 이제 채널 제가 맨날 요즘 얘기하잖아요. 5개.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단번에 올리는 크로스도 올라가지만 혹은 이쪽 약간 얼리 크로스죠. 이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포항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쪽 윙어가 깊이 올라갔다가 이걸 뒤로 내주면 여기서 강민준 선수가 올려주는 이걸 좀 좋아하는 것 같은 요즘 느낌이. 이태석 선수도 이걸 잘하고 여기서 올려주는 형태를 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크로스라 그러면 이쪽 이게 깊은 위치에서 올리는 크로스가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잘라서 땅볼 크로스는 컷백이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이제 포항의 크로스는 주로 약간 이 뒤에 내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올려주는 형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대체로 여기 촘촘하게 서 있는 선수들 사이를 이제 이호재 선수나 조르지 같은 이런 장신 선수들이 헤집으면서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 형태를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격 방법을 단순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부상 선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야라고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또 지난 시즌에도 포항이 아주 세밀한 형태의 공격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문제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포항은 조금 중위권 정도의 축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고, 최근에 이제 포항이 좀 그래도 성적이 좀 나고 있어요. 그죠? 뭐 제주한테 지긴 했지만 서울도 잡았고 울산도 잡았고 광주도 잡았고 네 안양도 잡았고, 근데 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크로스 전술이 적중하면서 결국엔 무너뜨렸던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계속 끊임없이 공을 다시 빼앗고 다시 붙이고 빼앗고 다시 붙이고 빼앗고 다시 붙이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안양을 굴복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이긴 팀들을 보면 지금 리그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고 하는 팀들 상대로는 이겼어요. 그게 이제 광주, 울산, 서울. 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도 포항의 축구는 굉장히 조금 수동적이었습니다. 상대한테 반응하는 형식의 축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상대를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느낌의 축구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번 시즌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하이라이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전반전에 포항이 득점을 아주 이례점을 하고 나서 주니뇨 장면 나오고 이호재 선수 장면 나오고 홍윤상 슈팅 장면. 홍윤상은 또 유유 슈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유유 슈팅만 보여줬고
공격 기회가 이렇다 할 게 좀 없었죠. 주닝요 헤딩, 이호재 중거리 슛, 그 다음에 오베르단 득점.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엔 찬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포항의 공격이 정상화돼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에는 저는 서울이 득점 찬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거기서 하나가 들어갔다 그러면 포항이 분명히 더 어려운 경기를 했을 것이고 이런 축구로는 포항이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순위로 가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포항이 그렇게 생각해요. 좌충우돌하면서 가고 있다. 앞으로는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좌충우돌하고 있어서 이 차가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이러다 어느 선수들이 다친다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어느 순간 퍼진다거나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 팀이 퍼지게 되고 못 뛰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행인 점은 포항이 저는 저력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예전 취재할 때나 이런 때나 뭐 최근에도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에이전트 몇 명 진짜 요 손에 꼽는 몇 명 있으니까 그 기자들이나 가끔 얘기해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팀 분위기가 좋다고 해요. 그 특유의 어떤 끈끈함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포항 선수들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력이 지금 뭐 썩 만족스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성실하게 뛰고 있고 간절하게 잘 뛰고 있고 팀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팀 케미스트리가 우리가 좀 안 되더라도 집중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덕분에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좀 더 글쎄요, 감독 교체가 없지 않는 이상 극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이번 시즌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저는 어떤 이런 좋지 않은 경기력을 반영하는 부분이 저는 백성동 선수나 김종우 선수가 더 이상 돋보이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조금 전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성동 선수라든지 김종우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선수, 그러니까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고 그런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이 1대1에서 뭔가를 발휘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고 좀 주변에서 맞춰줘야 되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우라든지 백승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 부지런한 선수들이고 물론 백성동 선수가 예전에는 완전한 드리블러 같은 느낌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주변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이 선수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뭐 물론 부상도 있지만 들어와서도 그렇게 별거를 많이 못하고 나갈 때들이 많은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동하고 김종우라는 선수가 있으면 영향력을 어디서 발휘하냐면 중앙에서 이 측면하고 이 후방하고 앞에를 연결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공격 지형에서 이걸 연결하는 연결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 전술이 이 바깥에서 크로스 올리는 전술을 플랜 A로 삼고 있고 거의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 되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안 보인다고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정상 참작할 수 있고 최근 뭐 성적도 괜찮고 하지만 내용에서 합격점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항 이야기는 마치고 서울 이야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리뷰를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워낙 김기동 감독님을 좋아하고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저렇게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번 경기는 뭐 저도 할 말 없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저는 포항보다는 서울이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전반전에 잘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은 사실은 저도 지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전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찬스는 잘 만든 것 같아요. 포항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돌려보고 뭐 이제 경기도 한번 복귀해보고 했을 때 좋은 찬스들, 그러니까 많던 찬스들이 포항보다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일 아까웠던 그 문선민 선수 골대 맞췄던 장면을 보시면 그것도 이제 완전히 그 황도현 선수가 여기서 공 잡고 전진해 올 때 이 포항의 포백 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조용욱 선수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아마 제 기억엔 전민광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쪽에 시선을 끌어놓고 있었고 이 바깥쪽에서 움직이고 있던 문선민이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황도현이 줬던 위치가 이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는 어디를 봐요? 이 공을 봐야 되고 자기가 마크맨은 이 수비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문선민이 뒤를 파고 들어가지고 요 패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골을 노렸던 거거든요. 사실 이거 되게 잘 만든 장면이었고 마무리도 일리가 있었는데 이제 운이 좀 따르지도 않았고 좀 아쉬운 면이기도 하죠. 문선민 선수가 좋은 찬스 만들고도 놓치는 장면이 많으니까. 근데 요 장면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던 장면이고 저는 이거랑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장면이 전반전에 그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던 장면. 그것도 보시면 링가드가 이쪽에 잡고 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던 루카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링가드가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깊은 위치였고 잠깐만 위치 좀 바꾸자. 깊은 위치였고 약간 깊은 위치였고 이 정도 잡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루카스가 바깥에 있다가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게 일로 넘어와가지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비들이 어디 보고 있겠습니까? 여기 보고 있겠죠. 링가드를 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 바깥쪽에서 이 뒤쪽에서 움직이면서 이 뒤를 파고들고 이걸 대각선으로 넘겨서 아까 땅볼이었지만 이게 또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나름대로 좀 서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공격 전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두 장면을 같이 종합해서 보면. 그래서 이 장면 자체는 되게 잘 만든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 장면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전반전에 링가드랑 루카스 쪽에서 찬스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전반 초반에 윌리안 쪽에서 최준 선수한테 주고 크로스 올렸던 장면도 그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이쪽에서 왼쪽 측면에서 황도윤 선수가 측면에 있는 누구 선수였지? 최준이었나 이것도 문선민이었나 이 측면 쪽에 내주고 조용욱 선수였나요? 조용욱 선수였나? 하고 이거 이쪽 약간 뒤쪽으로 컷백 내줘서 이거 황도윤 선수 발 맞고 이거를 루카스가 잡아가지고 잡았던 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링가드가 앞에다 연결해가지고 루카스가 들어가면서 거의 슈팅 찬스가 나왔던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슈팅해서 뭐 마무리했어야 되는 장면 한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못 넣었던 장면이 좀 문제였던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서울이 패배할 만한 경기였다. 하지만 공격 작업은 전반에 잘 됐다. 네. 그 점은 저는 좀 좋게 내용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일단 뭐 저는 감독의 역량이 어디까지냐라 그러면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감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는 좀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기술이나 뭐 슈팅이 아쉬워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일 아쉬운 선수는 일단 루카스 실바입니다. 저는 일단 그 완벽한 찬스에서 이 황도영 거쳐서 왔던 그 장면에서 황인재 선수 정면으로 찼던 그 슈팅 좀 너무 엉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그렇게 차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줬어야 돼요. 공격수라면 본인이. 그 다음에 저기 링가드가 여기 완벽하게 만들어줘서 슈팅 타이밍이 한 번 왔는데 이걸 굳이 한 번 더 끌고 들어가서 크로스하다 잡힌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였다고 봐요. 네. 이건 루카스 잘못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좀 더 과감하게 어찌됐든 강하게 그냥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본인들이 공격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를 스스로 어렵게 더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지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만약에 이제 전반전에 그 좋은 흐름에서 득점이 하나라도 터졌다 그러면 서울이 분명 다른 경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쉬웠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감독의 문제는 없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후반전의 변화는 일단 감독님이 어떤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전반전에 좀 불운이 있었죠. 저는 사실 윌리안 교체가 이런 교체가 됐을 때 저는 약간 문칙성 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부상이라는 것 같긴 한데 부상이라죠. 부상 맞죠? 네, 부상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 장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점은 아마 윌리안이 아마 제가 보기엔 햄스트링 쪽에 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쫓아갔던 것 같긴 한데 그 장면에서 조르지가 이제 역습 나갈 때 실점 장면에서
이거는 그 후반전 얘기랑 별개인데 윌리안이 더 죽어라 뛰어가서 조르지든 아니면은 돌아뛰는 오베르단 쪽을 전 견제를 했다면 실점 안 했을 것 같은데 최준이 이제 조르지를 앞에서 세워놓고 있는데 오베르단이 득달같이 뛰어와서 이제 조르지 뒤로 도는 바람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비로 내려와 주지 못한 윌리안이 아쉽기도 하고 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한 불운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런 점 때문에 경기를 어렵게 풀었던 것 같고 후반전에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중원을 그 어정원 선수가 전 들어왔던 게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어정원 선수가 이제 스타일이 원래 풀백도 뛰고 활동량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중원 쪽에 있는 선수들을 잘 쫓아다니면서 후반전 특히나 이제 좀 그나마 초반까지는 이승무 선수가 있고 황도윤이 있고 앞에 이제 그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 주전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뭔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안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술 변화도 그렇게까지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승모 선수라든지 링가드라든지 루카스 시바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전방 압박하고 앞에서 뛰고 싸워주고 하느라고 체력 소모가 커지니까 이거를 좀 안배를 해주겠다고 이제 안배를 하고 생생한 선수들을 넣어서 반전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강성진 선수라든지 김진야라든지 둑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차례차례 들어오면서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최근에 좋지 않았던 흐름이 같이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은 되게 이제 베스트 11이 고정되어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정승원하고 기성용까지만 더해지면 보통 그 멤버로 쭉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의 팀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전이 매우 확고한 팀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 들어오는 선수들, 강성진이라든지 김진야 선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작아져 있고 득수도 아직 적응이 안 끝나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주전하고 비주전 사이의 격차가 좀 커 있는, 로테이션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 중반 이후에 경기력이 뚝 떨어지고 중원에서 볼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는 그런 어떤 선수단의 불균형한 컨디션 상태. 그게 이제 경기력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준 선수도 아무래도 전반부터 계속 공격하고 많이 뛰느라고 바빴는데 그래도 이제 중원으로 옮겨서 제가 보기 이승모 선수보다 좀 다이나믹하니까 옮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최준 선수 쪽에서도 좀 실수가 많이 나왔고 공도 많이 뺏기게 됐던 것 같고 턴오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김진야 선수나 강성진 선수도 그런 변화를 주기에는 강주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번 시즌 내내 고민인 그 공격력 문제, 득점력 문제가 그 서울이 지금 이제 후보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선수단을 전반적으로 층을 쌓아갈 수 있는 선수층을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매번 이겨야 되니까 일단 이기고 한숨 돌리면은 후보 써야지 한숨 돌리면 후보 써야지 하는데 한숨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격력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득점력 해결이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루카스 실바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는 전 조용욱 선수의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욱 선수가 사실은 저는 이제 되게 작은 오각형의 작은 육각형이라고 하죠. 육각형 선수인데 작은 육각형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조용욱을 원톱으로 쓰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공중볼 싸움도 어느 정도 하고 뭐 매우 큰 선수들 상대로 이겨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싸워줄 수 있는 선수고 뭐 스크린 플레이라고 해서 등지는 플레이도 좀 잘하는 편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저기 언제야 문선민 선수가 중원에서 풀어가지고 혼자 4명인가 제치고 나올 때 보면은 그 문선민 선수 쪽에다가 리턴 내주는 게 조용욱 선수거든요. 등진 상태로 그런 것들 잘해주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이제 예전에 별명이 이제 슈팅 몬스터였잖아요. 그 피파 온라인이었나 그 게임에서 그러니까 슈팅력도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량도 많은 선수고 그러니까 원톱으로 괜찮지 않겠냐 싶었는데 최근 경기력은 이제 원톱으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도 자신감이 오르고 주변한테도 위협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각해보세요. 여기 9번 선수가 움직이는데 이게 레반도프스키가 여기서 뛰면 이 수비수 선수들이 얼마나 이 9번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까요? 근데 이 9번에 제가 가서 서 있어요. 그럼 이 선수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 쟤는 그냥 아무나 와도 한 명만 있으면 맞겠지 하고 이 선수가 막 올라가서 막 날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조용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 선수를 어, 이 선수가 미끼를 하려고 그래도 미끼 노릇을 해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덜 따라다니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격수들이 잘해서 집중 견제를 받는 것도 뭐 있겠지만 집중 견제를 받으면 또 경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원톱 공격수는 집중 견제를 받아야 좋다고 봐요. 그래 집중 견제를 받음으로 해서 주변한테 더 열리게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조용 선수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가자미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본인이 득점에 관여하는 게 좀 적어지는 느낌?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본인은 미끼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매력적인 미끼가 아니다 보니까 미끼 노릇도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코칭 스태프들께서 더 신경 쓰실 문제고 본인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용 선수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너무 본인이 넣으려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서 제가 느끼기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이것도 하이라이트에 나오던데 루카스 실바가 이쪽까지 그 이 저기 누구야 잠깐만 갑자기 이름이 왜 헷갈리지? 아, 제 후배가 있어가지고 오른쪽 수비수 나온 선수 이름 뭐였죠? 강민준, 그래 강민준. 아우 자꾸 다른 이름 떠올라가지고 강민준 선수 상대로 여기 1대1 치고 들어가가지고 라인까지 들어가서 크로스 올렸는데 황인지 선수한테 잡힌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여기서 크로스 올라올 때 황인재 선수가 이걸 잘 잡았고 뒤에서 조용 선수가 머리를 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제가 영향력이 좀 더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루카스 실바가 돌파를 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조용 선수한테 이 가까운 쪽 골대 앞으로 자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뒤에서 자꾸 먹으려 그러면 골키퍼한테 한번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면 딱 맞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이 패스 공간이 안 나거든요. 오히려 이 컷백 패스 같은 게 이런 건 오히려 이 3번 선수를 떼어놓고 이 1번하고 4번 앞으로 움직여서 여기서 이렇게 짧게 오는 거를 가까운 쪽 골대 돌려놓겠다 이런 느낌으로 슈팅을 하려고 해야 이 선수도 일로 더 따라려올 거 아닙니까? 9번을 잡으려고 이 선수도 이렇게 깊이 때려올 거고 아니면 이걸 앞에서 자르려고 그러겠죠. 그래야지 제가 느끼기엔 이 공간이 더 쉽게 열리는데 여기서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그럼 아까 말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와 있으면 이 선수도 여기 바짝 붙었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는 이런 움직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조용 선수가 이 반대편에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패스들도 보더라도 조금 이 본인이 컷백을 먹으려고 하는 느낌 들어가다 마는 느낌 그래서 저는 크로스도 이렇게 와서 본인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툭 돌려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좀 더 해줘야지 전반적으로 팀원들 이 뒷공간 미끼 노릇을 더 잘해줄 수 있고 본인도 이 두 명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득점 찬스를 잡기 어려운 거를 해결하고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다른 방식의 공격 방식을 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김기동 감독님이 원래 포항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래서 좀 조용 선수가 그러니까 가자미형 공격수, 주변에 도움을 많이 주는 이타적 공격수라고 하더라도 10골, 뭐 못해도 7, 8골은 넣어야지 그런 미끼 노릇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어,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특히나 크로스 상황이 왔을 때는 본인이 골대 앞에서 잘라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잘라 먹는 움직임을 해주는 선수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서울에. 그렇지 않나요? 서울에 이렇게 자르는 거 잘라주기를 잘라서 득점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가 없는 게 문선민 선수 아시겠지만 드리블러이고 이 선수는 뭐 뒤에 떨어지는 거는 잘 주워 먹지만 앞으로 자르는 거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하는 것 같고, 링가드도 뒤에서 머무르는 거, 여기서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루카스 실바는 잡아놓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고, 골대 쪽에 드리블 돌파하는 선수고, 그럼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포처형 공격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조언할 수 있다 그러면 김승대 좀 선수 스페셜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적으로도 분명 해결할 부분이 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또 서울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쨌든 뭐 포항이나 서울이나 만족하기는 어려운 경기였고, 두 팀 다 좀 중위권에서 헤어나오려 그러면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어졌네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경기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끝나는 것 같긴 하네.